여러분, 자, 오늘은 그 1학기 중간고사 독서 시험에 대한 시험 분석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대원여고 3학년 독서 시험이고요. 독서만 100%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첫 번째 특징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독서 지문만 나오는 경우에 많으면 한 12개 정도, 12개에서 13개, 14개, 한 15개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번 시험 범위 인예에서 6개, 사회에서 6개, 과학기술에서 6개, 그래서 총 18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8개의 지문에서 과연 시험지에 몇 개의 지문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시험지 안에 지금 15개 이상의 지문이 지금 출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은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지문들을 실제 시험지에서 읽으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 시험을 잘 풀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험 범위를 많이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일종의 암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개수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문제도 나올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대한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이해라는 개념은 존재하겠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의 암기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암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제가 대원여고 시험 대비를 이제 3학년 대비를 쭉 이렇게 해보면서 이번 올해에 느끼는 거는 일단 1, 2학년 때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그대로 3학년으로 올라오셨는데 굉장히 에너지 넘치시고 학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봤던 대원여고 3학년의 시험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사실 아주 좋은 문제였다, 아주 깊이 있는 문제였다, 이런 느낌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성의가 있었다라고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광남이나 동대랄지 다른 어떤 이 근처의 타 학교들의 시험지에 비해서도 이 시험지는 성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시험지 중에서 가장 성의 있는, 가장 노력한 시험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보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되게 놀랬습니다. 이 시험지에 보기 박스가 나와 있는 문제가 6문제 이상 나와 있었는데요. 한 7에서 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까지 포함하면 한 10문제 안쪽 정도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보기들 중에서 단 한 문제도 EBS 수능 특강의 보기 박스를 그대로 활용한 보기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랄지 보기랄지 이걸 건드린다는 건 사실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에 오류가 엄청 많아서 이 오류 정정표가 거의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를 나눠서 받으셨죠. 자,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고생하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다. 하지만 아직 완성도 있는 측면의 문제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찌됐건 자 보시면 보기에 활용을 하는데 그대로 활용한 보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 엄청납니다. 이거 정말로 보통 시험 출제하는 것보다 2~3배 정도의 시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봐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보기 박스에 이제 그 보기 글이 나와 있는데요. 아,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저도 다 하나하나씩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의 보기 박스를 그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예 생짜로 다른 보기 박스를 가지고 온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이 보기 박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EBS 수특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서는 지금 보좌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백제 의자왕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살짝 내용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내용도 다 바꿔서,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과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바꿔서 어찌됐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보기만 한 친구들이 맞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의 이해와 어느 정도의 암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된 친구들만 맞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암기,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암기하는 게 맞는데 문제까지 그대로 암기해서 맞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해를 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면 안 된다는 거겠죠. 문제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지문 보기 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른 지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지문의 어떤 문제 보기 박스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을 뭐서 따오거나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다른 지문에 있는 보기를 지문의 내용을 또 다른 지문의 보기 박스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콜라보를 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의 보기 박스도 등장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여기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다 이제 보면은 문장의 형식으로 쓰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기 박스는 이제 다 이제 다른 데서 따오고 뭐 이렇게 수정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답으로 단어나 어떤 뭐 한두 개의 단어 어절 형태로 쓰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문장의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춤법이랄지 띄어쓰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답형은 생각보다 대답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점수가 조금 높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운 형태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까다롭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어떤 그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이런 서답형에서 맞춤법이랄지 띄어쓰기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점을 좀 지금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좀 내려내는 어떤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자, 보기 박스들, 보기 박스 그대로 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하나도 없이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답형 문제가 문장의 형태로 쓰게 하기 때문에 맞춤법 띄어쓰기, 어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까다롭게 접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사실 여기서 점수가 이제 뭐 2점, 3점, 4점, 5점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보기 박스들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방해 호수의 2를 곱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형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시 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순서 다 바꾸고 내용 다 바꿔놨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 다르고요. 이 부분 다릅니다. 이 부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명확하게 좀 이제 던져놓은 이제 개념이라고 본다면 뭐 이렇게 뭐 제가 일단 정리 먼저 한다면요. 자, 서술형이랄지 나머지 내용 확인 문제는 아주 무난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솔직히 다른 부분들은 뭐 서술형 문제가 뭐 답을 못 쓰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보기 박스 외의 문제들이 뭐
아주 뭐 어렵거나 뭐 엄청난 어떤 뭐 함정을 파놨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지문을 굉장히 많이 시험 범위를 설정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18개를 최대한 많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 이거 어차피 읽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 외우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까지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점수를 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보기를 낀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남아있듯이 서술형이랄지 보기 낀 문제 외에 일반적인 내용학의 문제는 사실 거의 틀릴만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기를 낀 문제를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빨리빨리 1번하고 연계된 개념인 거죠. 머릿속에 외워놓은 걸 가지고 3번 빨리빨리 이것들 문제 맞아. 그리고 나서 보기를 낀 문제를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서 맞으면 1등급.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하고 3번하고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1번. 보기의, 지문의 내용을 잘 암기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서술형과 그 외의 내용학의 문제들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르게 풀고 보기를 낀 문제의 유형은 보기도 지금 다 수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기는 읽어야 돼. 자, 그러니까 보기를 낀 문제 한 8문제 정도 넣어놓을 건데 자, 그거는 읽고 풀어서 맞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시험지라고 생각하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나 명쾌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던 시험지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출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시험지를 보고 저도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정말 노력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느껴졌던 거고요. 뭐 기말고사도 지금 똑같이 시험 범위를 많이 설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의 내용 최대한 많이 외운다라고 하는 부분,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보기 박스를 낀 문제, 보기는 그대로 내지 않고 다 변형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를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문의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기말고사 점수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점수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기말고사 점수 한 문제씩만 더 맞는 형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